안녕하십니까, 리뷰머신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거 뭐냐, 바로 11월 4주 노트북 판매 순위 탑 10입니다. 방금 유료 광고 포함 표시 보셨죠? 제가 광고를 따로 받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쿠팡 링크로 구매하실 경우 제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혹시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링크로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쿠팡 판매 순위를 같이 보면서 구매 꿀팁과 걸러야 하는 노트북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판매되는 노트북 양을 체크해서 그날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노트북들을 쭈르르르 25위 정도까지 나열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나열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어떤 노트북을 골라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 이런 노트북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봐 하는 참고 순위를 알려주는 거겠죠. 쿠팡 판매 순위 같은 경우 일평균 판매량이 매일매일 바뀌긴 하지만 제가 자주 확인해본 결과 이 순위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원래 이렇게 제품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 판매 순위 몇 위라고 뜨는데 지금 딱 점검 시간인가 봐요. 안 뜨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미리 확인해놨으니까 그 리스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탑 10입니다. 델 인스피런 15인치 모델이고요. 가격이 보면 149,000원이나 나오는데 이거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서 라이젠 5 4세대로 그리고 256기가로 바꿔주면 659,000원. 네, 요게 표준 노트북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라이젠 5 4세대 256 8기가 이렇게 두르면 659,0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고 보면 밑에 와우 전용 4만원 할인 쿠폰 보이시죠? 요거까지 적용하게 되면 619,000원에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아이디어 패드 슬림 3의 그 킹 성비 왕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바로 이 델 인스피론이에요. 지금 스펙만 봐도요, 이게 라이젠 5 4세대 5625 유저 이 정도면은 코딩부터 영상 편집까지 뭐 안 되는 작업이 없고 뭐 캐주얼 게임 용도로 진짜 차고 넘치죠. 120Hz 주사를 가지고 있다? 진짜 기가 막힌 겁니다. 일반 노트북 같은 게 60Hz인데 120Hz면 당연히 고주사율을 부르죠. 고주사율이 단순히 게임할 때만 더 부드럽다가 아니라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할 때라도 오랫동안 화면을 볼 때 훨씬 더 부드럽게 화면 스크롤링이나 화면 전환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눈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델 인스피론 2021년 버전도 그렇고 22년 버전도 그렇고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윈도우 11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이디패드 슬림 3가 램 8기가, 12기가, 20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긴 하지만 윈도우를 직접 설치해야 되니까 이게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겐 램 선택지보다 차라리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인스피론이 최고겠죠. 자, 다음 탑 9입니다. 삼성 노트북 플러스 2 모델이고요. 가격은 449,000원입니다. CPU는 인텔 셀러론이고 SSD 128기가, 램 8기가, 윈도우 10 프로가 포함이네요. 무게는 1.81kg, 조금 무겁습니다. 이 제품 제가 진짜 아버지에게 효자 노릇하려고 아버지 선물로 사줬던 제품인데요. 물론 그냥 드려도 되지만 또 리뷰어로서 그냥 드리면 조금 아까우니까 제가 며칠 써보면서 리뷰나 해보자 싶어서 촬영에 올렸다가 지금의 노트북을 추천하는 리뷰머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효자 제품이에요.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효자 될 거 아니라면 이 제품은 좀 걸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인텔 셀러론이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i3, i5, i7 CPU 혹은 라이젠 3, 5, 7 CPU 같은 그런 CPU들보다 훨씬 낮은 단계, 그러니까 엔트리급이라 쓴 i3나 라이젠 3 그 아래에 있는 녀석이거든요. 이 CPU가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지만 문서 작업이나 인터넷 서핑 정도만 가능하지 그 외의 작업은 어렵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다용도로 사용하기엔 솔직히 좀 아쉬운 노트북이 맞아요. 애초에 이렇게 CPU 성능도 아시지만 SSD도 보시면 128기가, 이거 하면은 뭐 게임을 조금 한다? 요즘 고화질 영화 몇 개 다운받는다? 그럼 제대로 활용 못하겠죠. 하지만 노트북을 그저 인터넷 서핑이나 인터넷 막고 유튜브 시청 용도로만 쓰면 딱이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괜찮은 노트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를 안 해도 되고 고장나면 바로 가까운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 되니까요. 그런 용도라면 추천인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걸러주세요. 다음 탑 8 제품입니다. 애플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327,570원이고요. CPU는 M1 프로 10코어, SSD 512기가, 램 16기가 제품입니다. 아니, 쿠팡에서 탑 10 안에 맥북 프로가? 아니, 맥북 에어도 아니고 진짜 그 프로페셔널들만 쓴다는 맥북 프로가 대체 판매량 탑 8에 어떻게 들어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맥북 프로 쓰시는 분들 본 적 있어요? 많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쪽 그런 업계에 계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아니, 평범한 직장인이나 학생분들 주변에 맥북 프로 쓰는 사람 봤어요? 있겠지만 10명 중 한두 명밖에 안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판매량 높은 순위에 들어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300만 원이 좀 비싸긴 하죠. 실제로 비쌉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플 공홈에서 구매하게 되면 33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을 쿠팡에서 구매하기만 해도 무려 9%나 할인받아 살 수 있어요. 게다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 아래 보면은 최대 4% 카드 즉시 할인이 있죠. 신한카드, 국민카드 있는 분들은 4% 최대, 그래서 13%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끝이 아닙니다. 최대 22개월 무이자 할부, 22개월, 1년도 아니야, 22개월, 거의 2년 가까이를 무이자 할부로 끊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맞습니다. 쿠팡 로켓 같은 경우에 한 달 내에 큰 하자가 없다면 마음대로 교환 반품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홈에서
사는 것보다 쿠팡 사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판매량이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영상 편집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 iOS 앱 개발자분들, 디자이너분들 아니고는 그냥 걸으세요. 맥북 에어와는 다르게 맥북 프로는 진짜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겁니다. 와,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이걸로 넷플릭스 보면 얼마나 좋을까. 와, M1 프로 CPU? 라이젠 9보다 연산 속도가 빠르다던데? 이걸로 게임하면 얼마나 빠를까. 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200만원 정도로 진짜 17인치에 GPU 3070 정도 들어간 게임스북 사고요. 남은 100만원으로 영화관 60번 다녀오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네, 걸으세요. 다음 7위입니다. 2022년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이고요. 가격은 146만 2천원이고요. 최대 1%까지 카드 할인이 들어가네요. 이건 카드 할인 조금 아쉽긴 하네요. CPU는 M2 최신 CPU가 들어가고요. SSD 256GB, 램 8GB 제품입니다. 프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특수한 사람들을 위한 건데 지금 이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에도 공홈에서는 179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쿠팡에서 무려 20% 가까이 18%나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싸게 팔리고 있죠. 게다가 22개월 무이자 앱이니까 이렇게 높은 판매량이 나온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봐야 될 게 쿠팡이 어떻게 애플 제품을 싸게 팔 수가 있지? 혹시 하자 있는 거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반품돼서 온 걸 내가 받았다. 그런 경우 진짜 운이 없는 경우인데 그건 다시 반품해서 새 제품 보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M2 에어를 주문했었는데 이게 컬러가 스페이스 그레이가 아니라 뭐 실버로 이랬어가지고 조금 짜증나긴 했었지만 이것도 역시 원하면 반품이 가능하고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네가 할인을 이렇게 많이 해주지? 이게 가능한 게요.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쿠팡 같은 경우엔 공식 리셀러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애플 공홈에서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소매업자들한테 자기 제품을 뿌려요. 너네도 우리께 좀 팔아줘.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리셀러들, 이 소매하는 사람들이 마진을 먹으려면 당연히 이 공식 가격에 플러스를 얹어 팔아야겠죠. 그러면 누가 리셀러한테 삽니까? 가격이 똑같거나 싸야 사지. 쿠팡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유저들이 정말 많고 이 안에서 일어나는 판매량이 정말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애플이 일반 리셀러인 예를 들어서 뭐 한 3%를 떼줘요. 야 3% 너네 마진으로 먹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가격에 팔아 라고 하면 쿠팡은 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 같은 경우에 이 맥북 프로를 한 30% 정도 싸게 들여온 다음에 이 30% 마진 다 먹는 게 아니라 20% 정도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할인을 줘버리고 자기네 10% 정도 먹는 거죠. 그래도 남으니까. 이런 식으로 쿠팡 같은 경우에 판매자보다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곳이라서 이렇게 할인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참고만 해주세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제품이 16인치 맥북 프로 다른 점, 일단 13인치예요 2020년 M1 에어와 화면 크기가 같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2022년 맥북 에어보다 그럼 세로 크기가 조금 더 작고 M2 칩 들어간 건 똑같은데 대체 맥북 프로 뭐가 좋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M2 에어가 배터리가 최대 18시간이고요 맥북 프로는 20시간이 났어요. 저기요 잠시만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18시간도 차고 넘치는 시간이구만. 걱정 마세요. 다르죠. 프로인데 에어랑 다르죠. 맥북 프로 13인치 모델은 터치바가 있습니다. 예쁜 터치바가. 저기요. 그 터치바가 결국 상단 펑션 키 대체하는 거잖아요. 뽀대나는 거 말고 뭐 다른 점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 제품은 걸으세요. 바로 다음 제품 가겠습니다. 이 제품 진짜 대단합니다. 탑6 제품이고요. 주연테크의 캐리북 에듀 화이트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이 이게 말이 되나? 25만 9천원. 25만 9천원. CPU는 셀러런이고요. SSD 128GB, 램 4GB 모델입니다. 진짜 노트북이 태블릿보다 싸요. 아니지. 태블릿보다 싼 게 아니라 애플워치 SE보다 저렴해. 결론부터 말할게요. 걸으세요. 죄송합니다. 캐리북이 진짜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윈도우 10 프로가 포함이라서 와 진짜 20만원대를 구매했을 노트북 정말 가성비가 좋은 게 맞긴 한데요.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셀러론이라는 CPU는요 그 활용도가 정말 제한적인데 오케이 거기까진 괜찮아. 그런데 램이 4기가 아까 삼성 제품 같은 건 램이 8기였거든요. 근데 얘는 4기가 램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주머니 같은 거예요. 주머니에 윈도우도 담고 인터넷도 담고 카카오톡 담고 계속 담다 보면 주머니가 꽉 차겠죠. 우리가 표준 노트북이라 부르는 그런 노트북들의 기본 사양은요 보통 램이 8기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얘는 4기가로 절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것들의 절반만 써도 이미 램이 꽉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요 실사용에 제한이 생긴다면 안 되는데 이건 심지어 화면도 14인치로 작아서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제 효자 효녀 들여다가 이제 불효자 불효녀 불속성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세요. 근데요 이거 상품평이 나쁘지가 않아요. 다 보세요. 와 별 5개 별 5개 만점에 별을 가득가득 더 주고 싶대요.
자, 요런 후기 특 쿠팡 체험단 공짜로 받아서 쓰는 리뷰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 못하겠죠. 자, 다음 탑5 제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022년 서피스 프로 8입니다. 가격 94만원? 오, 저렴한데요? CPU는 i5 1235G7에 SSD 256GB, 램 16GB, 윈도우 11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요, 컬러도 될 것 같고 또 구매해도 될 것 같고 약간 좀 애매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서피스 프로라고 할 것 같으면 휴대성 굉장히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무엇보다도 터치가 가능해서 태블릿으로 활용 가능한 다재다능한 노트북이에요. 그렇지만 다재다능한 건 그렇게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 같아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요, 뭐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진짜 평범한 사람 말한 거예요. 이 노트북에 모니터를 터치할 일은 거의 없어요. 모니터를 터치한다? 펜이 된다?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그쵸, 그림 그리는 용도. 맞아요, 낙서 정도는 하겠죠. 필기 할 수 있어요. 필기를 그렇게 평소에 많이 하시나? 네. 자, 그리고 이런 투인원 노트북의 특징인데요, 그 성능, 이게 컴퓨터도 아니고 태블릿도 아니고 약간 좀 포지션이 애매해요. 그래서 진짜 컴퓨터처럼 막 성능을 막 제대로 활용하기도 애매하고 태블릿처럼 막 터치를 열심히 활용해서 뭔가 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냥 이 정도 가격이라면 한 50만원대 가성비 노트북을 하나 구매하고 제대로 된 거 한 40만원, 50만원짜리 가벼운 태블릿 하나 구매해서 들고 다니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여기 들어간 CPU를 보면 i5 1235G7이거든요. 나쁘진 않았어요. 2021년까지는. 근데 지금 2022년이고 이제 곧 2023년대잖아요. 2020년도에 나온 1235G7 솔직히 좀 아쉽긴 합니다. 지금 12세대가 나왔고 11세대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 나왔던 CPU라서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걸읍시다 그냥. 자, 다음에 탑 4위인데요. 4위가 없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야 싶어서 이게 오류인가 싶어서 봤는데 4위가 실제로 없어. 바로 3위가 나와.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뇌피셜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 엘리베이터도 4층 하면 이제 불안해가지고 뭔가 불길하잖아요. 줍을 4 이런 거 연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4층을 이제 F로 표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4층이 없이 1, 2, 3, 5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불길해서 없앤 거 아닐까라는 생각. 2022년도 과학 사이언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면 4위 할 거 없으니까 번외로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던 거라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레노버 아이레피드 슬림 3 쿠팡 판매 순위에는 21위에 있었지만요, 리뷰머신 영상을 보고 매월 200분이 넘는 사람들이 구매할 정도로 판매량이 정말 엄청나고요. 구매 후기가 1000개가 넘어갔는데 평균 별점이 5점. 말 다 했죠. 그만큼 가성비 인증된 노트북인데 이 노트북 들어가 보면요, 이게 조금 구매가 어려워요. 자, 들어가 볼게요. 보면 색깔도 엄청 많고 이 모델명 품번이 와 너무 많아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자, 저만 따라하세요. 자, 그냥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CPU부터 갑니다. CPU는 라이젠 3세대와 5세대와 7세대가 있죠. 그냥 라이젠 5세대 선택하세요. 자, 그리고 저장 용량은 256GB가 기본입니다. 원하신다면 512, 1280 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256이면 충분해요. 자, 그리고 램이 4기가, 8기가, 12기가, 20기가인데 4기가는 당연히 선택하면 안 되겠죠. 8기가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그냥 평범한 분들이면 8기가, 나는 좀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것도 좀 쾌적하게 돌리고 싶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12기가, 20기가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는요, 프리도스를 선택하시는 게 당연히 가성비가 좋은데요, 윈도우를 설치하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10 홈까지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워낙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 지금은 품절이 되는데요, 라이젠 5 4세대에 256기가, 램 20기가짜리 선택하면은 한 70만원 초반 가격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가성비가 좋으니까 재입고 알림 설정 해놓고 꼭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탑 3입니다. 2021년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입니다. 가격은 236만 7,690원이고요. 최대 4% 추가 할인이 가능하네요. CPU는 M1 프로, SSD 512기가, 램 16기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플 제품들은 쿠팡에서 구매하면 훨씬 더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맥북 프로인데도 3위에 랭크된 것 같아요. 앞서 나온 16인치 프로에 비해서 CPU 코어가 10코어에서 8코어로 2코어가 낮아졌고요. 화면도 2인치 정도 작은데 가격이 60만원이나 저렴해졌어요.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자, 근데 맥북 프로는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로페셔널과, 그러니까 정말 직업과 관련된 일을 위해서 노트북 구매한다 하시는 분들만 구매하면 좋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 진짜 이렇게 맥북 프로가 필요하다, 이 뽀대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인치 프로에 비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고요. 솔직히 뭐 이 코어가 8에서 10으로 가는 거, 그리고 모니터 사이즈가 14인치에서 16인치 뭐 그렇지 않합니다. 물론 차이가 나긴 하지만 60만원이면 차라리 저렴한 거 사는 게 나아요. 그리고 16인치는 2.1kg 내서 솔직히 들고 다니기 정말 힘듭니다.
됩니다. 무거워 죽어요. 무조건 차에 태우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1.6kg이니까 뭐 거의 선녀죠. 휴대성과 기동성과 성능을 모두 3박자로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맥북 에어가 성능이 아쉽다면 차라리 맥북 16인치 프로보단 14인치 프로를 추천드려요. 자, 대망의 탑 2와 1인데요. 이게 좀 재미가 없네. 아, 진짜 어떻게 이러냐. 대망의 탑 2는 M1, 2020년 M1 에어고요. 대망의 탑 1은 2022년 M2 에어입니다. 각각 가격은 120만 8천원, 142만 2천원입니다. 이게 뭐야. 진짜 제가 오늘 기획하고도 오늘 기획 망했다. 이게 뭐냐 싶었어요. 탑 10 안에 맥북이 4개나 있어요. 제가 맥북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뭐 맥북바 절대 아닙니다. 저 맥북을 쓰고 있지만 윈도우도 쓰고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현재 노트북 판매량은 거의 20% 가까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맥북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요. 아이폰 14 프로나 아이패드 등 iOS 생태계의 신상품들이 엄청나게 출시됐고 그게 또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새로운 노트북을 구한다? 그럼 연동성 때문에 이렇게 맥북 에어나 맥북 프로 같은 걸 많이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M1 에어랑 M2 에어를 모두 굴리고 있는데요. 둘 중 그 어느 것도 거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M2 에어는 좀 걸러라 예전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M1에 비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서 였고요. 지금은 쿠팡에서 출고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어떤 걸 골라도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나 프로그래머, 영상 편집자 외엔 걸러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포토샵도 좀 하고 프로그래머는 아니지만 개발도 좀 하고 싶고 영상 편집자는 아니지만 편집도 좀 해보고 싶다면 맥북 에어로 입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지만 맥북 같은 경우에 걸러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 맥북 에어로는 되는 게임이 없다고 보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뭐 롤, P1, 배그, 발로란트 안 돼요. 정말 이 맥북 같은 경우엔 생산성 목적으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윈도우를 깔아 쓰겠다는 분, 외국 유학 경험이 있지 않는 한 한국인의 99%는 윈도우가 훨씬 더 편하고 윈도우가 첫 컴퓨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맥에 적응하려면 이게 다 달라. 너무 달라서 복잡해요. 안드로이드만 쓰다가 아이폰으로 넘어갔을 때 그 어색한 그 느낌, 그 정도라면 사실 뭐 일주일이면 적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맞아요. 금방 적응합니다. 그래서 그중 윈도우를 깔아 쓰겠다? 그럼 차라리 윈도우 노트북을 사시는 게 편해요. 오늘은 조금 되게 스페셜하게 준비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맥북만 나와서 조금 뭔가 아쉽기도 하지만 그만큼 맥북의 인기가 한국에서도 날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해보겠고요. 혹시 오늘 나온 노트북 중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노트북이 없다면 댓글에 예산과 여러분의 사용 목적을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는 아니고 한 일주일 내로 적당한 노트북 찾아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